별명이 원스타? 괜찮은데요? 군대에서 원스타면 뭐 성공한 거잖아요? 최고죠. 그렇죠? 최고죠. 전반기에는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셨네요. 내 지역이 또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장한별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의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 수원에 있는 이 세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장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장한별이란 이름, 저는 한글 이름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마음에 드시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약간 이게 보시다시피 덩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치르면서 야, 우리 부모님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어주셨구나.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한 번 들으시니까 전부 다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권자들이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되게 각인이 많이 되셨나 보다, 우리 유권자분들이. 선거 때 로고송을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 근데 반짝반짝 장한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다 부르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게 한별이지만 장하다 할 때 장한별이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력서를 받았거든요. 네, 어려웠습니다. 이름은 장한별. MBTI가 ENTJ네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떤 성향이신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주변에서는 T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긴 해요. 그럼 F세요? 오히려 F에 좀 더 가까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제 저를 늘 가까이서 많이 보는 저희 아내가 진짜 T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진짜 T다. 왜 그럴까요? 그냥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돌리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딱 사실대로 말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T라고 했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또 아이를 학습한 T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습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J면 되게 계획적이시고 실제로 그러세요? 계획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NTJ, MBTI는 그렇고 별명이 원스타? 최근에 많이들 그렇게 불러주세요. 한별이라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요 최근에는 거의 뭐 원스타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2의 별명을 얻었구나. 괜찮은데요? 군대에서 원스타면 뭐 성공한 거잖아요? 최고죠. 최고죠.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게 매력 포인트예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나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공감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를 하게 된다면은 좀 주의 깊게 들으려고도 하고 또 마음으로 들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또 그게 정치인의 하나의 덕목 아닐까요? 그죠? 주민들, 유권자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 주변에서 그게 진짜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짧게 해봤지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말투가 우리 의원님이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투예요. 약간 천천히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이. 네, 칭찬이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말투. 원래 성격이 이렇게 조용조용 나긋나긋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그냥 항상 너는 차분하니까 정시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뭐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랬나요? 아니면 걱정을 했나요? 제가 대학 때 네. 이게 주변에서 운동부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덩치가 좋으셔가지고 풍채가 있어서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kg 덜 나갔는데 덜 나갔는데도 네, 그러니까 뭐 매일 야구하고 축구하고 뭐 운동을 많이 족구하고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들 그런 동호회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만드니까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럴지는 모르는데 뭐 하루 24시간 내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로는 네. 또 다른 네. 면이 있다. 네, 그래서 나 이번에 출마할 것 같은데 친한 친구들한테 니들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다들 선거 기간 내 연차 써야 되는 친구는 연차를 쓰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는 그걸 좀 쪼개고 이렇게 해서 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선거도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저희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의 아내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건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런 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을 해줬고. 그 아들이 한 명 있죠? 네, 아들이 아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아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0살입니다. 아빠 이제 정치하려고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남자애들이 그렇지 뭐.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아들한테 이제 미안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야 너 여기 갈 때 좀 더 인사 잘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래도 되는데 아이는 아이의 모습대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놀면 되는데 괜히 내가 내 체면 아빠가 때문에 의원이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말 안 하면 더 사이좋게 잘 지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기는 해요. 예. 취미는 핸드드립, 커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최근에 새로 시작한 취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손님이라든지 지인분들 오면은 자랑스럽게 이제 핸드드립을 드립커피를 하죠. 네, 하는데 내려주세요. 맛은 그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직 바리스타 뭐 자격증을 따신 건 아니고? 그거 여유 있으면 한번 따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언제든 오시면은 예.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려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러면? 자, 특기는 도전. 이번에 새롭게 취미를 시작한 것처럼 예. 이게 약간 꽂히면 해야 돼요. 야. 그래서 이게 나만의 이게 특기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안 해서 후회할 바에는 지금 바로 하자, 도전하자. 그래서 이걸 나의 특기로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인생 철학은요. 지금 나중에는 후회한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랑 네. 좀 비슷한데요. 어떤 일이든 끝나고 나면은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생각났을 때 지금 바로 하자. 어차피 잘해도 아쉬움은 남는 거니까 지금 후회하지 말자. 이게 인생 철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또 어렸을 때 뭐 지하철 타고 가거나 이럴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학교에서 뭐 생기고 했다. 그러면 말 한번 붙여보면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을 붙이면 되는데, 그죠? 그럼요. 그런 거. 네, 지금 나중에는 후회한다. 예. 자, 밸런스 게임. 눈빛으로 마음을 이해시키는 능력과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두 가지 하나를 고르신다면? 저는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후자요. 네. 네.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네.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좀 더 상대방한테 내가 더 잘 그 고민을 챙겨줄 수도 있고 또 아픔이 있다면 달래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그런 것들을
먼저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좀 내가 먼저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할까, 욕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걸 말하지 않아도 좀 내가 미리 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기와 10년 후 원하는 사람 되기.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기.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40 됐습니다. 40. 그럼 20년 전으로 그럼 20살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데. 이게 예. 사실 20살로 돌아가는 거라서 네. 선택한 것도 있고요. 네.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내가 아쉬웠던 걸 갖다가 네. 다시 한번 후회하지 않게끔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20년 전 그리고 또 젊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때는 더 많은 걸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조례안 100개 작성, 그리고 회기 100번 하기. 회기 100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만들기 쉽지 않죠. 그것도 그렇고 네. 서로 이렇게 회기 기간에 다른 의원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그래야지 조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네네. 거를 먼저 하고 싶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인데요. 나는 빛나는 서수원 장한별이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제 선거 때 슬로건이 빛나는 서수원이었어요. 아, 빛나는 서수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물론 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서수원을 좀 더 빛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빛나는 서수원 장한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좀 일상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력서의 이 질문을 보니까 바로 그냥 생각 없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네. 자기소개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 저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퀴즈 한 2문제 정도 좀 내주실까요? 제 지역구에는 나름 유명한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예. 8가지 보물이 있어서 팔보산이었는데 팔보산. 하나의 보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름이 바뀐 산이 있어요. 사라졌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름이 많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아니면 뭐 한 글자만 바뀌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한 글자만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저거 아닐까요? 팔자가 들어가니까 팔달구가 있잖아요. 팔달산. 아니에요. 아우, 제가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8가지의 보물이 있어서 팔보산이었는데 예, 팔보산이었는데 보물 하나가 사라졌어요. 칠보산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아, 그래서 7가지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이름이 칠보산으로 바뀐 네, 거예요? 바뀌었어요. 오. 이제 소위 말하는 신화에서 황금 수탉에 대한 욕심을 품은 나무꾼이 네. 그걸 훔치려다가 하늘이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그래서 8보에서 7보가 된 그래도 7가지 보물이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 그래요. 칠보산. 되게 아름답네요. 산 이름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문제. 2번째 문제는 정해진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해진 그런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그걸 호출하게 된다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나를 태워다 주는 그런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체계인 그런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아주 똑똑한 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 스마트 버스예요? 스마트. 아주 똑똑한 버스입니다. 이게 톡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네. 똑하고 데려다 주는 버스. 그건 뭐예요? 똑똑 버스. 비슷했어요. 똑똑 버스. 똑똑 하나만 빼면 안 될까요? 똑버스요? 네, 똑버스. 똑버스. 되게 이름이 재밌네요. 똑버스예요. 네네. 최근에 이제 네. 저희 평동 지역에 똑버스가 개통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조금 애매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동네에서 평동에서
여기서 여기를 가고 싶다. 근데 대중교통 시간도 안 맞아. 예. 그럼 그걸 호출을 하면은 이제 버스가 와요. 나를 위해서요? 네,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호출하면은 네. 그 루트를 만들어서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줘요. 근데 이 예상 도착 시간이 10분 내로 맞춰서 그런 똑똑한 버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사님도 안 계시는 거고? 아, 기사님은 계시죠? 기사님은 계시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 제 지역구 안에서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광주의 수원에서는 네. 광주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이제 최근에 평동에서 두 번째로 제 지역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저기 또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찌됐건 답을 맞추긴 했네요. 그렇죠? 네, 아우, 훌륭하세요. 성적이 좋습니다. 아, 예. 100점입니다. 이 정계에 들어오신 게 처음은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뭐 시의원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계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정치 쪽으로 입문한 계기가 백혜령 국회의원님의 예. 비서관으로 시작했어요. 아, 비서관으로 시작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한 7년 동안 이제 보좌 직원으로 몸담고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전공이 문화 인류학이에요. 그럼 그 보좌관 생활 처음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전공하고는 전혀 다른데? 인류학이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든 모든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학문인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정치 쪽을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이제 친한 선배님이 정치 인류학을 전공하려면은 네가 정치란 세계에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선거 캠프에 저를 끌고 갔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전반기에는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셨네요. 잘 맞으셨나요? 항상 이제 정치라는 걸 하면서 내 지역이 또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 그래야지 부모님들도 살기 좋은 곳이고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상임위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동네를 더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 기본을 챙길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금곡동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고 이게 사실 저의 1호 공약이었어요. 근데 바로 도비를 확보하셨어요. 확보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주민분들이랑 뭐 간담회도 하고 정담회도 하고 또 이제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설계 공모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계 그 나온 안을 보고도 너무 예쁘게 그림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많이들 좋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뿌듯합니다. 예. 뭐 전반기 때 많이 하셨네요. 예,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디 상임이세요? 후반기에도 전반기랑 같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 또 2년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랄까 그동안 했던 일도 그렇고 뭐 연속성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좀 지금 이게 다루고 있는 일을 갖다가 연속성 있게 하지 못한다면은 너무나 큰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후회 없이 선택을 해서 다시 하자. 그래서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럼 후반기 들어서는 어디에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번 남은 2년 동안은 내가 요걸 좀 해봐야겠다. 일단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가고 싶은 학교.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냥 하루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걸 좀 더 현대적으로 좀 더 편안한
그런 이제 학교가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싶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전체가 다 보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하고 또 그걸 갖다가 좀 더 밝게 만들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요, 주민분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담아왔거든요. 네. 아,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볼까 봐요. 하나, 좋아하는 색 하나 뽑아주세요. 장한별 의원님께 구운역 신설이 확정됐나요? 네, 됐습니다. 역세권도 같이 개발되리라는 기대가 되는데 아직 먼 이야기지만 의원님이 그리는 개발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구운역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요. 네. 제 지역구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호매실역이 이제 생긴과 동시에 구운역이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운동, 그러니까 서수원 인프라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외딴 섬이라고 불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당연히 불편했겠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그리고 또 문화시설 그리고 길게는 입북동 쪽에 R&D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교통은 필수적인 요소죠. 사실상 교통이 먼저 갖춰져야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히 제가 원하는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제 개발상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수원의 심장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가장 첨단 산업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예. 또 그 교통과 동시에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체육적인 시설도 갖추어져서 예.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고 구경 오고 싶은 근데 그 구경을 오려면은 구운역을 통해서 그렇게 와서 우리 동네를 구경할 수 있고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 지금 뭐 역세권 어떻게 개발을 될지 뭐 물어보셨는데 그 같은 경기도에 판교 있잖아요. 거기가 네네. 이제 정말 잘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판교하면 뭐 먹거리도 많고 거기 요즘에 백화점도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구운역 주변이. 예. 그럼요. 예. 일단 이 교통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 인구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따라서 기본 상가들과 인프라 갖춰지는 거죠. 예. 또 그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보면은. 예.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하나 또 뽑아주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보라색. 신분당선 연장 사업 관련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선거 때부터 이 부분에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구운역과 호매실역 예. 이제 이게 지금 펜스가 쳐졌습니다. 펜스가요? 금곡동 광장에 예. 그 말인즉슨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신분당선 관련해서 공약도 준비했고 또 의원실에 근무할 때도 여기 관련해서 주민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분당선 시대는 우리 서손에 시작되었다. 예. 그리고 저의 이제 목표는 최대한 안전하고 사고 없이 그래도 조속하게 개통을 하게끔 만드는 거. 예, 예.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관계 건설을 하시는 회사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건 또 주민분들의 안전이랑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불편함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신경 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 한번 듣고 대답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얘기를 많은 내용을 담아봤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잠깐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어서 좋았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 한번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좀 유익했나요? 아주 유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빛나는 서수원을 만들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또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2년 뒤에는 지금보다 좀 더 멋진, 좀 더 빛나는 서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장한별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낀 우리 장한별 의원님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뚝심이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대화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모습의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He broke you